자, 이번 시간부터는 도구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도르래, 두 번째 시간에 빗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르래인데요. 자, 우리가 도르래에 대해서 두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통 도르래는 이런 바퀴에 줄을 매달아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도르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퀴가 있고 바퀴가 이렇게 바퀴를 주변으로 줄을 거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바퀴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돌긴 하지만 이 바퀴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이 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돌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정 도르래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을 이렇게 매달았으니까 얘를 이동시키면 이 도르래에 있는 바퀴 자체도 막 이동을 하겠죠. 이러는 경우에 바퀴도 이동한다고 해서 움직 도르래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도르래 하면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여러분이 타시는 엘리베이터가 도르래의 이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태극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서 있으면 태극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막 올라오는데 이럴 때도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고정 도르래부터 보면요. 고정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물체의 무게가 우리가 약간 10N의 어떤 물체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힘을 얼마나 줘야겠까요? 10N의 힘을 줘야만이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이만큼까지 올렸고 여기 이동 거리가 1m이면은 이때 한 일이 10N, 자, 준 힘이 10N이기 때문에 곱하기 1m 해서 10줄의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도르래를 그럼 왜 사용하느냐? 이 물체를 사실 10N이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10N짜리를 그냥 들어 올려도 되는데 왜 도르래를 사용하냐는 거죠. 자, 그 경우는 자, 고정 도르래를 이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줄을 아래로 당기기만 하면 되죠.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한 일이나 이렇게 10N을 1m 들어 올리는 일이나 한 일의 양은 같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힘의 방향을 바꿔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도르래는 어떤 게 있냐면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힘 이득 있다 없다? 힘 이득 자체는 없죠. 이동거리 힘 이득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동거리도 똑같습니다. 이동거리도 이득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1m를 들어 올렸다는 거는 자, 이쪽에서 잡아당길 때도 얼마큼을 가야 된다? 1m를 이동을 우리가 줄로 이렇게 당겨서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줘서 1m 이동시키는 이 줄이나 여기서 10N의 이 물체를 1m 위로 올리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힘의 방향에만 이득이 있고 힘 자체나 이동 거리에는 이득이 없다. 이게 고정 도르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가 쓸 때 W라는 기호를 쓸 건데요. 이거는 이제부터 물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는 힘, 쓰는 힘은 F로 우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움직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이 바퀴 자체도 움직인다고 했었죠. 제 아래쪽에 10N의 물체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다는 순간, 자, 줄이 지금 양쪽에 이렇게 걸려있죠. 그러면은 이 물체의 무게가 있는데, 이 무게가 양쪽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5N, 여기에 5N 이런 식으로 반으로 지금 무게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쪽에 힘을 주게 되면 들어 올리기 위해서 힘을 주게 되면 몇 N의 힘만 필요하다? 이것의 지금 반인 5N의 힘만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 힘은 5N이다. 결국에 자, 2분의 1의 물체 무게에서 반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힘의 이득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힘을 덜 들어서 지금 올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볼까요?
자, 여기 고정돼 있고 우리의 목표는 이쪽으로 힘을 줘서 줄을 잡아당기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물체를 1m 이동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자, 1m를 이동시키면 얘네가 전체적으로 몇 미터 올라가야 될까요? 똑같이 1m를 위에서 올라가야 얘도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 1m를 올라가려면 이쪽도 1m, 이쪽도 1m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잡아당긴다면 총 2m를 이동을 시켜줘야 이 양쪽에 1m씩이 다 합쳐진 2m가 이동이 되어야 이 물체가 1m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움직도르래의 경우에는 물체가 올라간 높이의 몇 배가 된다? 이동거리는 이 이동한 높이의 2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은 힘의 이득은 있어요. 하지만 이동거리는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그래서 막상 이동거리에 대한 이득은 없다. 자, 하지만 보시면은 힘이 반이었죠. 5N이었죠. 그 다음에 몇 미터를 이동했죠? 2m를 이동했기 때문에 10줄의 일을 한 거죠. 자, 물체가 10N이면 우리가 그냥 10N짜리를 1m 이동시켰어요. 그때 몇이죠? 그쵸? 10N짜리를 1m 이동했기 때문에 10줄이죠. 한 일의 양은 어떻다? 같다. 한 일의 양은 같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움직도르래를 사용하는 이유는 힘의 이득 때문이다. 힘을 조금 덜 들여서 이동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도르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움직도르래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고정도르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금 힘을 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되느냐. 자, 우리가 20N의 물체가 예를 들면은 2m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N을 일단 하나하나 보면은 10N씩 선생님이 반으로 지금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럼 10N의 힘이 나눠져서 반씩 이 10N의 힘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작용할 때는 작용하면은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 고정도르의 입장에서는 얘만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m를 위를 올리려면 지금 움직도르에서만 봤을 때 총 몇 미터를 이동을 해야 된다? 4m를 이동을 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쪽 고정도르에서는 선생님이 힘이랑 이동거리에 이득은 없다. 방향만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 이쪽에서도 이동거리를 총 4m를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10N의 힘으로 4m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총 40줄을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예로 볼까요? 직접적으로 20N의 물체를 우리가 그냥 직접 들어 올렸습니다. 2m를. 그러면 직접 들어 올릴 때는 몇 N의 힘이 필요하다? 20N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20N의 힘으로 2m를 올렸을 때는 40줄의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한 일의 양은 같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자, 더 적은 힘을 들여서 또 힘의 방향까지 지금 바꿨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일을 한 것이죠. 똑같은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움직도르래랑 이런 고정도르래가 같이 있는 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복합도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합도르래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기중기가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벽돌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건물 지을 때 이런 선 매달아서 위로 올리는 거 봤었죠? 이럴 때 도르래 원리 많이 이용하고요. 자, 기중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태극기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 국기계양대라고 하죠? 국기계양대 이런 데에 도르래 원리가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르래 원리, 그 다음에 이 도르래에서 배운 움직도르래, 고정도르래를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지까지 알아두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